자, 이번 시간에는 그 ERP 회계 정보관리사 2급 실기 파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1장에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1장에서 회계 관련 DB 마스터 관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계 관련 DB 마스터 관리하기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습 회사 개업, 그다음에 회사 등록 정보, 그다음에 기초 정보 관리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회사 등록 정보를 갖다 관리하는 입력하는 것들을 실제로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사 등록과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부서 등록, 사원 등록까지 회사 등록 정보라는 곳에서 입력을 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어, 시스템 환경 설정과 그다음에 우리 그 사원 등록한 그 사원들에 대한 사용자 권한 설정을 갖다가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격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 이런 그 환경 설정이라든지 사용자 권한은 어디서 입력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회사 등록 정보 여기서 입력합니다.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고, 물론 지금 이렇게 이론으로 볼 게 아니라 회계 프로그램에서 폴더 어디 눌러서 뭘 해야 된다는 거를 갖다가 한 번씩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ERP 그 정보관리사의 문제들은 지금처럼 실기 연습할 때 입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입력한 결과에 대한 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조회하는 게 주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입력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입력하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입력이 되더라, 또 입력된 건 내용들은 뭐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여기 여기 관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들어가려면 우리 지금 회사는 벌써 우리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5000번, 아직도 시스템 전체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자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 시스템 암호도 그대로 카피해서 시스템 암호 팅하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항목처럼 회사 등록 정보라고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회사 등록, 그다음에 사업장 등록, 그다음에 부서 등록, 사원 등록까지 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하라 그러는데, 시스템 환경은 무엇을 설정을 하고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15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수행 내용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이 나와 있어요. 그 조회 구분을 보니까 공통으로 할 거 1번하고 3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에서는 27번 거기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환경 설정 더블 클릭을 했더니 많은 항목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건 화면 위에 있는 바를 내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많죠. 근데 이걸 볼 때 보는 방법은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조회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조회 구분에서 지금 여기 공통이라고 되어 있으면 브렉다운식으로 공통 항목만 여기서 설정해서 찾으시면 돼요. 공통에서 거기 1번하고 3번이라고 그랬죠. 1번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본지점 회계. 지금 여기 그 3일이라는 회사는요, 본사도 있고 대구 지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본지점 회계라는 것이 있는데, 본지점 회계는요, 본점 따로 지점 따로 회계 처리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본점 따로 지점 따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지점까지 한꺼번에 회계 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 미사용으로 눌러야 되고, 본점 따로 지점 따로 회계 처리를 하려 그러면은 여기 사용 얘를 눌러야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점과 지점의 회계는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지금 이 본 회사는 본 지점 회계 처리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미사용 그러면 한다는 뜻, 안 한다는 뜻, 안 한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여기 여러분 본지점역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볼 테니까 본지점역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본점이 있고요.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데 회계 처리를 따로따로 한다 그러잖아요. 간단한 예로 그냥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을 보내요. 그래서 그러면은 본점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갔겠죠.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 쓰냐면 지점이라고 써요. 현금이 나가긴 나갔는데 어디로 내보냈다는 뜻이에요. 지점으로 내보냈다는 뜻이고, 그럼 지점에는 현금이 들어갔겠죠. 대변에다가는 현금 이렇게 쓰는 거고요. 금액은 이렇게. 그다음에 지점인 경우에는 지금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본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얘가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본점, 지점 거래 회계 처리를 규모가 크면 따로 하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모든 회계 처리는 어디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본점에서 진행을 한다는 뜻이랍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본점, 지점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부를 지금 유형 설정을 많이 물어볼 거야 아마. 유형 미사용으로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원화 단가 소수점 자리라고 되어 있죠. 범위가 지금 0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데 난 도대체 이 0번부터 6번까지 메시지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건 디테일하게 어떤 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범위 1번부터 6번까지 뭐 등등 그 소수점짜리 뭐 몇 자까지 사용하는데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소수점 자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수점 자리는 몇 제까지 한대요. 소수점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다가 몇 번이에요? 그걸 알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소수점 자리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0 치면은 되겠죠. 소수점 자리 없음이잖아요. 0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계 27번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처음 보시는 거니까 시스템 이렇게 관리할 때요. 시스템 환경 설정하는 게 이제 뭐가 있는지 요 용어들을 하나씩 받으면 되겠죠. 왜? 공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외화 단가라든지 비율, 금액, 외화 소수점, 환율 수점,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나와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계라고 그랬으니까 회계에서 나와 있는 코드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회계에서 뭐가 나와 있나 봤더니 예산 통제, 예산 관리. 아직 이거는 안 배웠죠. 그다음에 입출금 전표 사용 여부, 예산 관리 별거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회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기출 문제들 풀어보면서 분명히 여기서 조회해서 물어볼 테니까 어떤 항목들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거. 특히나 지금 이게 우리가 회계 관련된 지금 과목을 배우니까 회계와 관련돼서는 뭐가 있구나.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번에 배우실 인사, 물류, 원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금 회계를 공부하시는 거니까 회계 파트에서 여기 시스템 환경 설정하는 거 뭐가 있구나 한번 미리 받으면 나중에 어디서 시스템 관리에서는 여기 환경 설정에서는 여기서 뭐 선택해 주더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에서 준 거는 27번이었어요. 전표 출력 기본 양식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얘도 코드에다 갖다 놓더라도 뭐가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설정하라는 대로 주어진 대로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표 출력 기본 양식은 9번 양식 사용하기로 한다. 근데 우린 9번 양식 뭔지 모르죠. 1번부터 1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항목들이 거기 매뉴얼에 보면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린 모르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몇 번으로 한다? 9번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회계에서 전표 출력 기본 양식은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다음 중 맞는 걸로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할 거란 얘기예요. 여기 그 ERP 시험 환경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주어진 그 시스템 환경 설정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셨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좀 이 교재 중에서 시험 목적 자체가 출제 유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환경 설정한 화면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의 교재 16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문제 1, 2, 3, 4 나와서 어떻게 돼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중에서 아직 안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그 문제 답을 해야 되는 그 자체의 내용이 그냥 조회만 해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시면 문제 해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이거는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로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통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전표를 만약에 입력한다든지 조회한다든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직급별로, 부서별로, 그다음에 권한별로 이게 다 다른데 이걸 누가 설정해줘요? 이 정보관리사 책임자가 관리하는 사람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여섯 번째 사용자 권한 설정 더블 클릭해 보시고요. 사용자 설정 권한을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이제 순서대로 지금 여기 직원들이 다 몇 명이에요? 8명 있잖아요. 8명이 권한별로,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부서별로 권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참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161페이지에 거기 처음 정종철 대표죠. 전체 모듈 정권을 갖다가 조회 권한은 회사로 다 등록을 해주래요. 그러면 여기 모듈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정종철 클릭을 해놨고요. 다른 거 손댈 필요가 없는데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메뉴 있잖아요. 이 메뉴 여기서 설정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정권을 갖다가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듈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모듈 구분 클릭을 한번 띡 해보시게 되면 시스템 관리부터 영업 관리, 구매 관리, 원가 관리까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여기 모든 권한을 다 지금 설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왜? 대표니까. 그렇게 정권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순서대로 시스템 관리, 그다음에 여기 대표 정종철 씨 있죠? 그럼 여기 메뉴 체크에 네모 박스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요. 기초 정보 관리도 전체 다 내려가면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스템 관리된 모든 권한이죠, 이게. 그죠? 이 모든 권한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권한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권한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조회 권한은 지금 회사로 할까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회사로 할까요? 사업장으로 할까요? 부서로 할까요? 사원으로 할까요? 물어보죠. 뭐 이거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네 개가 있다는 건 전 지난 시간에 등록해 와서 알고 계시는 거죠. 교재에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조회 권한은 회사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랬더니 전체 권한에 대해서 각각이 해당되는 게 자동으로 딱 체크가 되죠.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뭐 체크돼 있고 별도로 할 거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종철 씨에 대해서 시스템 관리는 정권 좀 부여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클릭하셔서 이번에 영업 관리, 영업 관리도 네모 박스에 순서대로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똑같이 권한 설정 해가지고 회사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옆에 권한 설정 다 되어 있는 거 나타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매 관리, 여기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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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다음에 권한 설정 눌러서 회사 됐고요. 다음 거는 무역 관리, 무역 관리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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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권한 설정 회사 띵 됐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권한 설정 확인. 그다음에 인사 급여에서도 전체 권한 해놓고 권한 설정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 관리에서도 전체 권한 설정 회사. 마지막으로 원가 관리 권한 설정.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정종철 씨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지금 정권이 다 지금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명찬 씨도 마찬가지로 정권을 다 준출하고 얘기하고 있죠. 임종철 씨 같은 이명찬 씨 같은 경우에는 정종철 씨에서 했던 걸 그대로 저기 다 하면 되기 때문에 카피를 갖다 해놓으면 되겠죠. 여기도 카피 기능이 있는데 그건 우선 권한이 먼저 설정이 다 부여된 정종철 씨를 대상으로 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권한 복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 권한 복사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대상 이명찬 씨한테 권한 붙여넣기 전체 모듈 하면 되겠죠. 띵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서 시스템 관리 이명찬 씨 것도 다 똑같이 카피가 돼 있죠. 이것도 뭐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정종철 씨의 여기 권한 설정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명찬 씨는 정종철 씨하고 똑같기 때문에 카피를 사용해서 모든 전 권한을 다 위임했던 걸로 끝났어요. 세 번째는 김보라 씨 같은 경우에 김보라 씨는 인사급여 관련자이기 때문에 인사급여 모듈에 대해서만 사용 권한을 정권으로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 모듈 부분에서요. 인사관리, 인사급여 관리를 클릭하셔서 아까 했던 것처럼 전체 박스에다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인사관리 쪽만 쭉 다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한 설정에서 권한 설정은 여기 김보라 씨도 회사 입장에서 해주라 그랬으니까 확인 누르면 인사 권한만 다 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김보라 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모듈은 접속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백수인 씨라고 되어 있죠. 백수인 씨 클릭하시고요. 이번엔 영업관리와 무역관리에 대해서 정권을 주되 주의 권한은 여기 사업장을 보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영업관리부터 먼저 줍니다. 영업관리 클릭하시고요. 전체 권한 클릭. 권한 설정 사업장으로 해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역관리도 다 해달라 그랬죠. 무역관리도 자, 이렇게 해서 권한 설정 누르면 사업장으로 해주라 그랬으니까 확인 누르면 백수인 씨도 지금 해당되는 영업관리와 무역관리에 대해서 똑같이 정권을 다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밑에 장혜영 씨도 백수인 씨하고 권한이 똑같죠. 그러면 백수인 씨 거를 오른쪽 눌러서 권한 복사 하신 후에 장혜영 씨 눌러서 오른쪽에 권한 전체 붙여넣기 해주시게 되면 우선 시스템 관리는 당연히 안 돼 있을 것이고요. 여기 영업 관리 보니까 됐네요. 그다음에 무역 관리 보니까 됐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것도 있으면 안 되죠.
회계 관리 같은 거 이렇게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혜영 씨도 백수인 씨하고 권한이 똑같기 때문에 복사해서 복사 붙여넣기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김상호 씨 봅니다. 김상호 씨는 영업관리 정권하고 무역관리 정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냥 따로따로 해야 되겠네요. 왜? 조회 권한이 다르죠.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 별도로 관리를 해주셔야겠네요. 김상호 씨 같은 경우 영업관리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똑같이 영업관리 전체를 클릭하고 여기 권한 설정에서 권한 설정은 회사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구매 자재 관리 해드릴래요. 구매 자재 관리에서 전체 클릭하시고요. 클릭 권한 설정 회사로. 그다음에 무역 관리 해줘야 되니까 무역 관리 클릭하셔서 전체 또 클릭. 권한 설정 회사. 그럼 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임상훈 씨 거 합니다. 임상훈 씨 거는 영업관리. 영업관리 클릭해 주시고 권한 설정은 부서로 되어 있죠. 이번에는 부서. 그다음에 구매 자재 관리. 구매 자재 관리로 권한 설정 부서 됐고요. 그다음에 생산 관리 공통도 전체 권한 설정 부서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윤기호 씨. 윤기호 씨는 지금 윤기호 씨도 보니까 그 임상훈 씨하고 똑같죠. 권한이. 그래서 얘도 카피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씨 거 권한 복사, 윤기호 씨에다가 권한 전체 붙여넣기 하게 되면 우선 영업관리, 생산관리는 됐고요. 확인해 봐야죠. 영업관리 됐네요. 그다음에 구매, 자재관리도 됐고요. 다른 것도 있으면 안 되죠. 자,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자격시험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백수인시인 경우에 지금 뭐뭐에 해당되는 권한을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옆에 파란색 나타나 있는 건 권한이 없는 거고 옆에 나와 있는 건 권한이 부여된 거죠. 그래서 시스템 관리,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백수인 씨 같은 경우 시스템 관리 지금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영업 관리에 권한이 있나요? 있네요. 그 다음에 구매 자재 관리에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관리에 권한이 있나요? 있네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찾아서 여기 원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조회하셔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설명이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서부터 162페이지 16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권한 복사 순서도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교재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 보시게 되면 참고라는 항목이 있어요. 참고 항목을 갖다 보시면 사용자 권한은 모듈별, 모듈이라는 것은 여기 모듈 나와 있는 거 써놓을까? 모듈별로라고 지금 얘기 나와 있는 거 요 얘기고요. 모듈별, 그다음에 사원별로 부여하며, 여기 사원별로 부여하며 전권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세부 메뉴별로 부여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육 목적상 전권으로 해서 여기 전체 다 부여를 했죠. 근데 여기 세부 항목으로 여기 클릭해서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디테일해.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실무에서도 어지간한 건 다 줍니다. 자, 그렇게 여기 참고고요. 권한 해제. 권한을 반대로 해제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권한 해제라고 나와 있죠. 또는 일괄 삭제도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회사에서는 종종 인사이동, 직무 변경 등으로 인해서 핵심 ERP 시스템 운영의 담당 영역도 변경될 수 있겠죠. 이때 사용 권한에 대한 추가 또는 해제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권한 해제 방법은 해제 대상 모듈과 그다음에 세부 메뉴를 선택한 후에 권한 일괄 삭제 또는 권한 해제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환경 설정과 사용자 권한 설정에 대한 권한은 시스템 관리자만 가지고 있도록 해야지. 이거 보니까 권한이 엄청난 거죠. 전 직원에 대해서 이걸 세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어 뭐죠? 로그인 한 저기 아이디가 누구 거예요? 5,000번이면 우리 회사죠. 그 회사의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 그 외에 다른 사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손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수의 사용자가 이 메뉴, 시스템 관리자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혼선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ERP 시스템의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던 항목은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가 항목 중에서 지금 여기 회사 등록 정보에 관련돼서 여기 시스템 환경 설정과 사용자 권한 설정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잠깐 제가 여기 끊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기초 정보 관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기 순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